홍명보 감독 사퇴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한국이 놓친 그 감독이 한국을 떨어뜨린 팀을 잡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29일 멕시코 사포판의 베이스 캠프에서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질문이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미리 종이에 써온 입장문만 읽고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회견에 앞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감독님이 써온 입장문을 읽고 끝내려고 한다. 여러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홍 감독은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오늘 감독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명보다는 책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약 1분 30초. 그리고 그는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입장문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했습니다. 대회 내내 홍 감독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죠. 그런데 정작 그가 말한 책임은 사퇴서 한 장과 1분 30초의 낭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답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됐던 경기에서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정작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 입장문을 다 읽은 홍 감독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습니다. 사과와 설명이 너무 짧았다.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퇴장한 방식 자체가 책임 회피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가는 그 태도가 과연 책임지는 자세냐는 겁니다. 박종윤 스포츠 캐스터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홍 감독에겐 이 순간이 모욕적일 거다.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이러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축구 유튜버 감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그렇게 망쳐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기분이 나아지냐? 질문도 안 받고 마지막에 주머니에 손 넣고 나가는 것을 보라. 2분도 안 되는 입장문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였는지 그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게 홍명보 한 사람 사태로 끝날 일이냐? 화살은 자연스럽게 협회를 향합니다. 먼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 선임 작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2024년 7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선임 절차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당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추궁을 받자 사퇴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술이사직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5월에야 협회 조직 개편 과정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제대로 책임을 졌느냐는 비판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부터 본선 경기력 문제까지 이 일련의 사태가 감독 교체 하나로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축구계 안팎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만 바꾼다고 책임 소재가 끝나는 게 아니다. 협회 차원의 인적쇄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임 과정부터 본선 운영까지 책임 있는 인사들의 거취 정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 바로 감독 선임으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2024년 한국은 차기 대표팀 사령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바로 미국 출신의 제시 마치 감독이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죠. 그러나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부 조건과 연봉 조율 과정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결렬됐습니다. 마치 감독은 곧바로 다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캐나다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죠. 그때만 해도 이 두 선택이 어떻게 갈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두 감독과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그리고 잔인하게 엇갈립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와 묶인 비조에서 1승 1무 1패, 조 2위로 토너먼트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가 32강에서 만난 상대가 바로 남아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을 1대0으로 꺾고 한국의 32강행을 무너뜨린 바로 그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역시 A조에서 1승 1무 1패, 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을 잡은 그 이변을 발판으로 극적으로 토너먼트에 합류한 거죠. 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의 촘촘한 밀집 수비에 막혀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고 승부는 연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단 한 방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알리스테어 존스턴의 크로스가 수비벽을 맞고 굴절됐습니다. 그 볼을 스테판 유스타키오가 침착하게 가슴으로 떨어뜨린 뒤 전율적인 오른발 발리슛으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대0 결승골. 이 한 골로 캐나다는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을 떨어뜨린 남아공을 한국이 놓쳤던 감독이 이끄는 캐나다가 잡아낸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끝난 뒤 피치 위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둥글게 둘러선 선수들 한가운데에서 마치 감독이 외친 열정적인 연설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난 2년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고수하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며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자고 이야기해왔는지 떠올려보라. 너희들은 오늘 너희의 진면목을 제대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은 캐나다의 영웅이다. 캐나다의 영웅. 축구를 하는 이 나라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영웅들이다. 너희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끝까지 밀어붙였다. 1분 1초. 매 순간마다 너희가 바로 캐나다의 영웅이다. 선수들의 사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이 연설은 곧바로 국민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감독이 피치 위에서 선수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함께 울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감독이 종이에 쓴 1분 30초짜리 입장문을 읽고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꽂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월드컵, 같은 시기, 2년 전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물론 결과론입니다. 마치 감독이 한국에 왔다면 똑같이 16강에 갔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이 던지는 질문만큼은 분명합니다. 한국 축구는 그 중요한 선택을 정말 제대로 된 절차로 했는가? 그리고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을 때 책임지는 사람들은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가? 홍명보 감독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이 말합니다. 진짜 책임은 이제부터라고. 감독 한 명의 1분 30초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팀으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